안녕하세요. 비전꿈대학TV의 박주간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평소에 좀 많이 쓰는 부부 호칭 제대로 알고 씁시다. 가장 좋은 부부 호칭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런 주제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이 주요한 내용은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는 부부 호칭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첫 번째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가장 좋은 부부 호칭은 무엇일까?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부 참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정말 사랑을 토대로 해서 자녀도 태어나고 또 평생 동반자로서, 인생 동반자로서, 친구로서 또 나이가 들면 정말 보호자로서 서로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자, 부부 관계가 우리 시작하는 신혼 초에서부터 90세, 100세 부부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행복한 부부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 호칭도 저는 상당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썼던 부부 호칭 정말 잘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부 호칭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여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일 겁니다. 여보. 남편도 아내에게 여보, 아내도 남편에게 여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더 이제 뜯어서 보면 여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뭐냐면 여보시오라고 하는 말에 좀 낮은 말입니다. 여기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마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이런 시대에는 우리 그 여성들을 이름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산소에 가보면 비석에 김씨 부인 이런 식으로 김씨 이씨 이렇게 성만 나열돼 있지 이름까지도 쓰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권위적인 그런 시절에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누구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냥 여보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낮은 말로 여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유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든 자기 부인이나 남편을 부르는 말로 여보라고 하는 걸 많이 쓰는데 원래 이게 본 말은 여보쇼의 낮은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호칭 과거 전통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야 쓰지만 저는 신세대들에게는 가능하면 여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은 안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어떤 가부장적인 냄새도 나지만 그 의미 속에 여보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낮은 말 이런 가부장적인 호칭, 부부 호칭 이런 개념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부로서 부를 수 있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로 안 좋은 그런 의미를 쓸 필요는 없지 않냐. 특히 신세대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신세대답게 이렇게 부부 호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여보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적절한 또 좋은, 아주 좋은 부부 호칭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많이 쓰는 부부 호칭이 당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또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호칭 이전에 상대방을 일컫는 2인칭 대명사였습니다. 당신. 또 3인칭으로도 쓰였던 적이 있습니다. 없는 분을 지칭해서 3인칭 대명사로 썼던 그런 용어로도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얘기할 때 당신이 살아 계셨을 때 어떻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없는 분을 지칭하는 3인칭 대명사 he 내지 she 이런 개념으로서
당신도 많이 쓰여졌습니다. 또 이것도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당신,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도 당신. 서로 부르는 이게 주고받는 게 다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은 그런 의미도 있고, 원래의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나이가 엇비슷하거나 아랫사람을 부를 때도 또 당신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얘기할 때 당신 뭐 이것도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때는 아주 뉘앙스가 안 좋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뭐 그런 우리가 부부 상호간의 호칭으로 부르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일컫는 2인칭, 3인칭, 또 돌아가신 분을 뭐 지칭하는 부분, 또 자기보다 나이 적은 분을 이렇게 호칭할 때 당신,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이런 부분을 전통적으로 써왔다라고 해서 바로 계속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부 호칭으로 많이 쓰는 거, 자기. 자기야. 뭐 의미는 알겠습니다. 내같이 똑같은 어떤 존재로서의 상대방을 일컫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자기라고 썼을 것 같은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제 몸, 내 자신, 이런 걸 뜻했던 것이 자기입니다. 의미는 상대방도, 남편도, 아내도 자기라 부를 때는 정말 내 자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시작됐으리라고 보는데, 이것도 엄격하게는 사전적 용어는 내 자신, 내 몸, 뭐 이런 개념인데, 확대해서 상대방까지 부부 호칭으로 자기야 라고 부르는 것,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반습적으로 이렇게 써왔을 뿐이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많이 쓰는 그 호칭 중에서 가장 잘못 쓰고 있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빠라고 많이 부르죠. 요새 신세대들 남편을 오빠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면서 나이가 좀 많다라고 해서 오빠로 부르다가 어느 시점에 애인으로 바뀌고 어느 시점부터 결혼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용어를 과거 써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바꾸기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던 것이 부부 호칭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오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사전에도 오빠 어떤 피부치로서의 어떤 오빠 이런 개념은 사전에 분명히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이걸 부부 호칭으로까지 가져와서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사전에도 없고 윤리적으로도 안 맞는 그런 잘못된 호칭을 그냥 하고 쓰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따라서 오빠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이 호칭은 지금 당장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써오고 있는 부부 호칭 4가지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4가지 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부부 호칭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박사님, 그럼 가장 좋은 호칭은 뭡니까? 역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부 호칭이니까 참고해서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으면 가장 좋은 호칭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호칭인데, 누구누구씨. 근데 이게 또 이제 이름만 부르면 이제 그러니까 앞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붙여서 이름을 붙여주면 가장 좋은 호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뭐, 아내, 당신, 집사람, 뭐, 이렇게 쭉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여성들은, 엄마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구 엄마로서, 누구 아내로서 이렇게 사는데,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름을 부르되 그 앞에 수식어를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영숙씨, 사랑하는 혜숙씨,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사랑하는, 또는 나의 반쪽,
영숙씨, 나의 짝꿍 영숙씨, 또 뭐 나의 평생 친구 가인씨,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애인 표시도 나의 애인 뭐 누구 이렇게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항상 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40년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설레는 그런 관계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평생 애인 영숙씨, 저는 이 스마트폰에 제 집사람을 표시해 놓은 게 애인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애인. 그런데 혹시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뭔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내나 이걸 찾다가 애인 하면 아내가 없는 모양이다라고 착각할까 싶어서 이제 애인 가로 열고 아내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뭐 평소에 애인같이 젊었을 때 연애하던 시절 그런 감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그냥 친구 애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름 시 다음에 시 앞에 수식어를 이렇게 예쁜 수식어를 붙여서 하면 가장 좋은 호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좋은 호칭, 우리 부부만의 호칭. 저는 이거 부부 호칭을 한번 개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들이 쓰는 거, 남들이 다 쓰는 거, 여보, 당신, 뭐 오빠 이런 것보다는 우리 부부만의 독특한 호칭을 쓰는 거. 우리 부부만의 어떤 문화도 있고 그런데 독특한 호칭을 쓴다고 해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할 때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신혼 초부터 쭉 써오는데 뭐 누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그대로 씁니다. 참 자연스러워졌어요. 뭐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부르자라고 해서 시작한 용어인데 부부 호칭인데 뭐 부끄러울 게 뭐 있겠습니까? 저희 부부의 호칭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마마라고 부릅니다. 마마. 뭐 제 집사람이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 마마 이럴 때는 앞에 생략된 게 상간마마로 줄여서 마마. 또 저는 아내한테 왕비마마를 줄여서 그냥 마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아마 허니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를 수 있을 텐데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에게 딱 맞는 이런 어떤 부부 호칭을 만들어서 직접 제조해서 생산해서 여러 호칭으로 쓰시면 아마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부부 호칭 제대로 씁시다. 가장 좋은 부부 호칭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런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런 제안 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는 새로운 부부 호칭 만들어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부 호칭 제대로 알고 씁시다. 가장 좋은 부부 호칭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런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